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다들 힘내야 됩니다. 예. 자, 왕하나. 네. 우리 더블유cha 이번 시간에 참 세계에서 들려온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난민선 소식도 좀 있었고, 특히 그 네팔에 안타까운 지진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지진의 세기가 7.9였던가요? 예. 굉장히 그렇구나. 아주 규모가 큰 지진이었고, 그 IT에서 있었던 그 30만 명의 사망이 있었던 그 지진보다도 대략 한 16배 정도, 그러니까 16개 정도의 그 IT 지진이 한 번에 터진 것과 같은 수준의 굉장히 그 강한 지진이 이번에 네팔을 강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진앙이 굉장히 그 지표면에서 좀 붙어있는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좀 지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또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구조 작업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죠.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구조 작업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집도 그래도 물론 이제 네팔은 굉장히 열악하긴 했습니다만 내진 설계 같은 거 한 집도 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마 지진이 우리나라에 발생이 됐다면 큰 지진이라면 피해가 훨씬 아마 컸을 것 같은데 과연 근데 지진 우리나라는 별로 좀 없었던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지진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좀, 역시 이번에도 선방을 제가 날릴까요? 계속 날리셨으니까 한번 좀 날려주세요. 참 제가 이럴 때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알짱 PD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충 감은 오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해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정프로 얘기하세요 먼저. 자료가 없어서 먼저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자꾸 피해가니까 이렇게 찾을 자료가 없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통 이틀 정도 찾거든요. 네. 제가 보통 앞에 이렇게 펼칠 때 천조에 줄긴 했네요. 최소가 진짜 없네, 12장 이상 펼치지 않습니까? 네. 오늘 8장입니다. 8장. 야, 보통 우리 알짱 PD님 종이 펼 때 하객진을 편다고 하잖아요. 네. 항날개처럼 쫙 피는데. 그렇죠. 스튜디오를 완전히 다 장악하죠. 공작새. 오늘은 그냥 어디 부채 하나 정도.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진이 별로 없었군요. 그럼 이 얘기부터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양은 이제 천인가뭉설, 정박이 얘기했지만 천인 가뭉설 네. 그거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치자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천재지변이 생기면. 그래서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을 주는 것이다. 네네네. 이 지진은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한대요. 했대요. 지진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죽을 인생 뭐 하겠냐. 그렇게 남아있는 돈 다 써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흥청망청했던 사람.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지진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지진이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제 두려운 거죠. 그 지진에 대한 기록들은 좀 있었습니까? 꽤 많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적어도 언제 지진 나면 난 다 돈 쓰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록이 많으면 차라리 이런 건 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같이 가져온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행운인데 알짱 PD로서는 굉장히 불행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은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좀 그냥 자료 찾기 어려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피해가 난 기록은 신라 해공왕 때고요. 해공왕. 아주 779년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로 따지면. 네. 그거랑 중종 때 이제 또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유시에 일어났으니까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세 차례나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성난 우레처럼 커서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제 집으로 못 들어갈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공왕, 신라 해공왕 때랑 조선 시대 중종 때 우리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국 사기는 삼국의 역사니까 삼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연평균 0.1회 정도 일어났는데
고려시대, 고려사는 이제 고려시대 그거잖아요. 역사지 않습니까? 연평균 0.4회로 늘어났다가 조선시대에는 세우고 나서 철종 때까지 472년 동안 무려 1900회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일어나긴 했죠. 근데 큰 지진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해공황하고 저 중종 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공황 때도 네. 그 100여 명이 깔려 죽었고요. 경주의 집들이 무너져가지고 언덕이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언덕이 생겼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와. 큰 네. 그 정도면 진도 5 이상은 됐겠다, 그죠? 네. 근데 그런 거잖아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흙이나 뭐 돌로 이렇게 지었을 테니까 집 같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네. 네팔의 지진은 이제 판과 판의 충돌 때문 아니겠습니까? 판이 이제 밀고 올라오는 건. 네. 네. 판구절 이각에서 어떻게 좀 더 갈까요? 네. 얘기하셔야죠. 네. 뭐 다 쏟아내세요. 네. 마음껏. 네. 그 지진이 한 숫자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네. 32배씩 강해집니다. 그렇죠. 지수함수식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지수함수. 네. 저 혼자 좀 독점하면 안 될까요? 로감수 나와야 되나요? 로감수. 아니, 지수함수. 네. 그러니까 1과 2와 3과 4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올라갈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32배씩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진짜요? 피파와 거기까지예요? 에스파. 네? 피파와 에스파도 피파와 에스파는 네. 피파는 우리가 진동을 이게 위아래 진동이 네. 있는 거고 에스파는 이제 가로. 그죠 장단의 진동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위험하다, 위협 이런 걸 느끼나요? 한 3 정도까지는 네. 거의 잘 느끼지 못해요. 물론 이제 3이라고 해도 네. 어디에 이제 진원이 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 좀 그렇죠. 다르긴 한데 대략 한 3 정도까지는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다가 4 정도 되면 물건이 좀 약간 흔들린다. 흔들리는 거. 그리고 약간 좀 예민한 사람들은 머리가 약간 어지럽다. 요 정도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5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집이 확실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한 집들은 무너질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20세기에 일어난 우리나라 지진 중에 네. 네. 저 충청남도 홍성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전 총리 예전 지역구. 디테일해. 네. 그 홍성에 78년에 한번 지진이 아이.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집들 구조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이 업을 또 그대 진원하고 진앙지가 바로 겹치고 이래가지고 네네. 그때 한 50% 정도가 반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피해가 났죠. 그러니까 5만 대도 어디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네네. 크게 피해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들이 과연 이제 그러니까 지진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게 이제 떡국열차가 사실 국사의 네, 이야기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지금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네. 어쨌든 국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또 아까 말했지만 천인가문설로 인해 가지고 신하의 잘못으로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사직하는 경우도 꽤 있었답니다. 성종 때도 이제 지진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영의정이 물러났대요. 큰 지진은 아니었고 그냥 좀 땅 흔들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하늘은 임금이고 네. 땅은 이제 신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땅이 땅이 흔들린 흔들렸다. 것은 신하의 잘못이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망간 건 아니겠죠. 도망갈 생각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났기 때문에 묶여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네, 자유의 몸. 영의정이니까. 네, 영의정이 도망갈 생각을 했던 거죠. 좀 예리했죠. 대단한데. 잘했어? 네. 그 상당히 높은 나이들이 다 물러나네요, 그죠? 연산군 때는 도승지가 물러납니다. 중종 때는 좌의정이 물러나고요. 또 중종 때는 삼정승이 다 물러납니다. 요게 다 지진 때문에. 네. 지진이 꽤 많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큰 지진이 큰 아니에요. 지진이 이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엄청난 무너지고 인명 막 피해나 이렇게. 재산 피해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흔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뭐 이런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스스로 네. 지진이 나는 거는 네. 신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유명한 왕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산군 같으면 네. 스스로 지목을 해서 이제 신하들 잘못을 탓을 했대요. 너 때문에 이번에 지진 일어났잖아. 너야 너. 그러니까 너 같더라 이번 느낌이. 너 나한테 나 쳐다본 눈빛이 별로 안 좋았어. 너 너 때문에 가. 지진 이제 났다고. 너 가. 이제. 그 땅이라 그런 이제 왕이 좀 그런 그렇구나. 지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왕의 잘못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곳이 이제 홍문관이나 뭐 사관원 사원부 아니에요. 그 중에 홍문관에서는 연산군의 그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서 신하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랬대 그 당시로. 아니 뭐 땅이 흔들렸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네요. 하늘의 현상 어쨌든 좀 더 왕 책임도 크고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왕이 머리를 찍고 했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늘과 관련된 거는 왕이 잘못한 걸로 보고. 새끼죠. 아유 뿌듯하다. 새끼라고 생각했네요. 사실 이런 거 알기 쉽지 않잖아. 새끼죠 이런 거 외우기가. 그러니까. 그럼요. 떡국열차에 뭐 보람 하는 거 보람을 느껴요. 저는 영진 씨를 보고. 뿌듯하세요? 네. 뿌듯하세요? 하루하루 자라나는 저 정프로의 모습을 보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 기록이고요. 네. 이제 현대로 다시 좀 한번 돌아와 봅시다. 현대로요? 네. 왜냐면 이제 지진은 훅 가네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사의 역사죠. 그 경희대 윤순옥 교수하고요. 네. 경북대 황상일 교수가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을 분석한 거예요. 130년 주기로 활성화되고 잠복기를 거친대요. 지진이요. 네. 한반도에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조선 왕조 실록이란 게 500년 정도 기록이라서 수십만 년 된 땅의 기록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으나 조선 왕조 실록 500년의 기록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한반도는 130년 주기로 지진이 활성화됐다가 잠복기를 거친다. 근데 이제 19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활성화 주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이구. 아, 지진이 이제 막 일어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 지진의 주기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진이라는 게 무슨 주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있죠. 왜? 있을 것 같은데? 왜? 최근 들어서 왕 하나는 무조건 일단은 던져요. 왜 그래요, 자꾸? 우리 떡국열차에 저만 좀 그렇게 하게 놔둬주면 안 돼? 죄송해요. 아유, 뭐, 없을 수 있네요, 네. 주기라는 게 일종의, 에너지.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에너지! 맞아.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발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이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에너지가 비슷한 그 안에, 공간 안에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라는 게 굉장히 지진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맞는 편이고, 그래서 그, 일본 대지진 있었잖아요. 네네. 일본의 대지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됐었어요. 다만, 그게 이제 900년, 뭐 700년에 한 번 올 만한 이런 큰 지진인데, 그 이제 체크를 하다가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9.3 이상의 지진에도 버틸 만한 내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리는 바람에, 한 8.9? 요까지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넘어간 거지. 그 그래프는 누가 그렸대요? 그 그래프는 그 일본 지진 연구소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지를 연구를 하면 쭉 파서 이제 그 땅을 파보면 이렇게 뭐 퇴적된 뭐 크기라든 이런 게 쭉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단층 같은 걸 보면 언제쯤 지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좀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건 정말 참 나오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진이 참 이게 발생을 아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미리 아는 것도 힘들고 대처하기도 힘들고 이건 뭐 거의 최종 자연재해잖아요. 완전히 뭐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진에? 중국에서 왜 동물들이 미리 감지하고 움직이는 줄 알고 실제 한번 그렇게 했대요. 잔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동물들이 이제 불안해하길래 그 일대를 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소개시켰대요. 근데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근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의 큰 지진은 전조 현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대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중국에서 사천성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2008년. 네, 2008년에. 지진 너무 매웠어요. 저도 이제 스촨?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학생회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유학생들끼리 뭔가 뜻을 모으자 해가지고 그 CCTV 그 방송국에 가서 그런 노래하고 막 성금 모아가지고 전달하고 그랬었어요. 잘했죠. 한중오를 참 잘하셨네. 자,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근데 최근에는 1950년대 아마 후반이 제 얘기 끝이에요? 잘했다고 해줘요. 우쭈쭈. 오구 이렇게.
그 네. 두 분 참 좋은데요? 케미가 지하의 실험이 그런 그 지진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에서 핵실험 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이 충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 사실 폭발력이라는 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작용하는지 잘 그런 모르죠. 거는요. 그 화산들이 있잖아요. 네. 쉬고 있는 화산들, 휴화산들. 휴화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휴식을 끝내고 이렇게 용암이 꿈틀꿈틀하면서 지진을 일으키진 않아요. 지금 백두산이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상식을 좀 깨야 될 일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진과 화산은 굉장히 비슷한 애들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다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라는 거는 네. 원래 암석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네. 막 녹아서 용암들이 막 밑에서 막 움직이다가 그쵸. 언제 빡 올라온다는 네. 이제 이런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얌전히? 원래 이 아무도 몰래? 슬금슬금? 암석이라는 게 네. 그렇게 녹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고압이 필요하고. 네. 근데 그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또 이 암석이 잘 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있다가 언제 그럼 얘들이 녹냐? 물이 들어가야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물이 포함된 그 뭐 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빵 터지거나 혹은 거기에 뭔가 뭐 지하수가 됐든 뭐가 있든 물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물이라는 거는 거기에 수증기로 커질 때는 한 수천 배 이제 폭발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용암 상태가 아니었다가 그 물이 스며들면서 용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터지는 것이지 지진처럼 어떤 뭐 판이 서로 민다든지 그런 힘이 응축돼서 터지는 거랑 좀 다르다. 아니 제 얘기랑 다른 게 이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 현상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촉매제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두산 밑에는 마그마가 있다는 건 확실하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휴화산이죠. 실제 그리고 천지 주변에 물들이 조금 빠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물 빠지면 위험해요. 네. 물 빠지면 위험합니다. 실제 그렇다거든요. 네. 그리고 백두산 천지로 가는 중국 쪽으로 가는 올라가는 길도 보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곳이 꽤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물이 하여튼 빠지고 있다는 소리네요, 그죠? 1년 안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100년 안에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가령 백두산 근처에 지진이 일어나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끼칠 그러니까 수 있다는 흔들릴 거죠. 수 있잖아요, 땅이. 그럼 그 부분은 물이 스며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렇죠. 이제 흔들리면 그렇죠. 틈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래요? 요즘 막 던지다가 던지면서 이렇게 가네요. 아니 별로예요? 좋아요.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초가집을 지어놓고 한국 지진연구소가 강도를 측정해봤대요. 진도를. 그랬더니 6.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나왔어? 6.3이요? 그래서 63빌딩과 원자력 발전소를 내진 설계를 6.5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근데 왜 일본 쓰나미 때문에 더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63빌딩 그럼 6.5까지? 네, 6.5에 맞춰져 있대요. 그걸 지금 6.5에 맞춰졌는데 그걸 또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63빌딩은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쵸. 네. 왜요? 뭐 어느 정도로 높여야 돼요? 63빌딩에 지분 있어요? 못 가봐가지고. 못 가봐가지고요,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63빌딩은? 네, 안 가봤는데. 볼 건 없어요, 지금은. 밖에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애기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애기 때 갔으면 됐어요. 더 이상 뭘 봐요. 데이트 한번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해운대 영화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 근처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쵸, 이제 뭡니까? 해저 지진이 나서 부산 쪽으로 이제 쓰나미가 밀려온다. 그래가지고 다 덮는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20세기에 일어난 우리 한반도에 일어난 지진은 주로 서쪽 지방으로 많이 났거든요. 충청도 쪽, 그렇죠. 평안도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경상도 쪽에서 큰 지진 별로 몇 번 안 보고되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아까 보면 또 경상도 지방에 큰 지진 난 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동해안 지역에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다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예전에 그 부산 지역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아들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김진재 국회의원이라고 이분이 국회의원 그만
그만두시고 부산 지역 쪽에 이게 방제 이게 연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중요한 보고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윤순옥하고 황상일 경북대 교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별로 지진이 일어난 곳을 이제 퍼센트를 조사한 거예요. 네. 경상도 지역이,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전체의 30%를 넘었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울진이라든지 이런데 원자력 발전소 세운 게 경상분지잖아요. 거기가 경상분지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안정지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기록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진이 활발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험한데? 아니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계선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판 경계선에 있대요. 그러니까 판 사이에 있는 건 아니고 유라시아 판 끝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판과 판이 부딪혔을 때 절대 안전지대는 아니다. 요즘 얘기가 그거거든요. 판이론 또 제가 지구학도 조예가 깊으셔요. 얘기 좀 해줘요. 여기까지는 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해봐요. 판 구조는 요즘 이제 지구학 나오시겠네. 어디 가서 판이 뭐다? 플레이트. 이 판게아라고 있죠. 네. 판게아.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판게아는 이제 제우스의 할머니죠. 제우스의 아버지가 우라누스, 하늘의 신이고, 제우스의 할머니가 이제 판게아. 지구죠, 판게아. 지구, 땅의 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제우스는. 네.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으면서. 네. 최고의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가이아. 네. 그게 게야예요. 네. 가이아. 네. 우리가 그, 가이아가 대지인데. 네. 뚝 잘라 말해 쉽게 말해 어려운 건 싫어요. 좀 빨리 좀 해주면 안 돼요?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빨리 좀 해주면 안 돼? 네. 빵이란 말 알죠? 빵? 네. 빵. 빵빵? 빵. 빵이란 말이 어디 말인지 아세요 혹시? 한국말이죠? 아니에요. 빵 포르투갈 말이에요. 어디 말? 포르투갈. 그럼 우리 외래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구나. 몰랐나? 처음 알았어, 진짜. 그 빵이 바로 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는 거야. 그래서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러니까 이제 원시 결국 시간을 한 3분 이상 쓰면서 빵 얘기가 끝나면 어떡해요? 원시 대륙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뿌리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멘틀이란 그거에 떠 있는 상태니까 그쵸. 이게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시대부터. 네. 그래서 이제 판이 10개가 있답니다. 10개 대륙판이 네. 있는데 아프리카판, 남극판, 뭐 인도판, 코코스판 많네요. 유라시아판 이렇게. 은근슬쩍 준비하셨네요. 아니 슬쩍 들더니 그래놓고 나한테 이렇게 믿은 거 봐요. 10개만 있었네. 아니 그 판 12개 다 써놓고는 그래 나한테 그걸 또 함정을 파네. 함정을 파면 훅 들어가게 만든. 정말 너무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지. 억울한 거예요. 그래 들어와.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얘기하면 바로 또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뭔가 기분이 세갖고 내가 거기서 멈춘 겁니다. 아니 그래서 빵 하나 하셨으면 됐어요. 빵. 자. 빵은 포르투갈 말이 확실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 건졌잖아요.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갈라져서 이렇게 판이 10개의 판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끝이에요? 판게아는 왜 했어요? 판게아. 그러니까 판 이론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판 구조론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그러니까 그 땅덩어리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로 예전에 뭉쳐 있었다고 보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대륙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륙 이름을 지구과학식은 배우잖아요. 그럼 왜 얘기 안 했어요 미리? 선수 쳐야지. 아니 판게아를 얘기하시길래.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 원래 하나의 대륙이 판게아라고요. 이름이라면서 할머니. 가이아 그거는 가이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나 판게아가 이제 가이아에서 왔다. 그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다 아셨죠? 제가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10개의 판이 있습니다. 판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우리는 유라시아판이요. 끝에 있다고 끝에. 진짜, 네. 한반도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판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그래서 공룡들이
유사한 공룡들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판 끝에 공룡들이 이것도 모르셔요? 아니 알아요. 근데 그쵸? 그거는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몇 천만 년 전에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1년에 몇 미리씩 움직인다죠, 그죠? 그쵸. 천천히. 네. 그 지금 유라시아판이랑 지금 그 네팔 거기도 1년에 5cm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맞을 수는 있죠.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같은 공룡이 있다 이렇게 네, 떨어졌는데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날아가야 돼, 인용처럼. 판 끝에 같은 공룡들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판이 하나였다라는 가설을 증명했다 이거죠. 아니, 모르시는구나. 자, 다음 얘기하시죠. 요즘 보면 왕 하나가 정프로를 닮아간다는 느낌이 좀 너무 청출을 하면 느낌도 한 번씩 들 때가 아니. 있어요. 여기 탐나니? 아니, 탐나진 않아요. 네. 전 제 역할이 있으니까요. 광고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은 있잖아요. 네. 서기 7년부터 1594년까지 네.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6번이나 있었답니다. 수도권에? 네. 많이 있었다. 그렇게 셌습니까? 네, 있었대요. 근데 최근 200년 동안은 지진 활동이 없는 지진 정지기로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교수의 얘기는. 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큰 지진이 일어나도 6 정도 이상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대비책이 없다면서요. 우리나라 그 그렇죠. 건물들. 지금 설계를 80% 이상이 내진 설계 안 됐잖아요. 80% 이상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 집이에요, 지금. 우리 집이 한 30몇 년 됐는데. 고양이도 산다는. 그 집은 진짜. 근데 저층이시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 집은 5층 되세요? 우리 집은 1층 단층 집인데 진짜 누가 한번 심하게 날라차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해요 나? 아니 근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진이 건물 일어나면 빨리 먹을 거 다 먹고 죽을 준비해야 돼. 먹을 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니 일단 먹어 넓은 죽은 귀신이 운동장으로 가야죠. 때깔은 고와요. 아니 뭐 넓은 운동장으로 달려야죠 뭐. 건물이 넓은 없는 데로 운동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진 나서 죽는 거는 깔려 죽거나 맞아 죽거든요. 불타 죽든지. 그러니까 일단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넓은 쪽으로 공터로 가야죠. 저는 이제 정방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막 모르는 거 아는 척하고 잘 안 돼요 이제. 그냥 정방님처럼 그냥 아는 지식은 말씀드릴게요. 네, 해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뭐 투모로우라든지 아니면 재난 영화들 쭉 보면 네. 땅이 막 갈라지고 거기 막 네, 깊은 낑기잖아요. 계곡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막 흔들려서 네. 그 건물 무너지는 거에 죽는 거지. 네. 무슨 골짜기 같은 거 생겨 거기 떨어져 죽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돼요? 차 밑에? 네. 차 밑에 왜 들어가? 아니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숨어야 되잖아요. 몸을 어디에 숨길까? 뭔가 나를 보호할 네, 만한 네. 차 밑에. 더 위험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큰 건물이 있으면 차 밑에나 이런 데라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면 굳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넓은 데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넓은 데로. 학교 운동장. 네, 그래서 그렇죠. 학교 운동장 같은 데. 큰 지진 겪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땅이 두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거든요. 울렁울렁 뭐 완전히 뭐. 저희 집 주변에는 학교가 2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수도권에 아주 희박하지만 네, 곧 7.5 이상의 강진이 생긴다면 아유. 100만 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이건 소방방재청 발표예요. 100만 명. 그러시겠죠. 내진 설계도 다 안 돼 있고 뭐. 7.5만. 그러니까 7.5는 아주 그럼 희박하다. 지금 네팔의 지진에 비하면 인구 밀도는 높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더 높으니까. 많은 예. 거고. 그리고 이재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물론 소방방재청이 빨리 좀 대비책을 내놔라 이런 의미로 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7.5가 일어날 회생이 가능성. 불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이란 이런 이 글쎄 수도권 뭐 만약에 그래도 또 살아나가겠죠. 뭐 또 어떻게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본 무섭네요. 쓰나미로 네. 그러니까 GDP가 거의 뭐 한 그죠. 몇 프로 날아갈 거라고 했는데 또 또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이 끈질기거든요.
바퀴벌레보다 더 강력한 일본 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는 통치 한번 해볼까? 일본을. 이제는 앞잡이 그 일본 가는 길. 아니, 길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금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가도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치를 내걸고. 내가 미국으로 가는데 길을 좀 내달라.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앞잡이 노릇하기 길 닦아주고 이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될 것 같죠? 제가 먼저 한번 가서 의사타진 해볼게요. 이게 일본인들이 참 좋아할 외모세요. 일본 분들이. 아니, 정말 일본 순사들. 혼합형? 그때 혼합형 외모라고 하셨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통한다 이거지. 두루 많은 통용. 분들이 지금 잊혀져 가는 건 얘기가 두루 통용.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우리 사교시에는 저희가 뭐 많은 지식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뭐 인재 뭐 꼭 사건 터지고 나면 인재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인재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을 좀 해야 되는데 뭐 현재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집을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대책들은 적어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떡국열차의 이름으로 소방방재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방방재청의 그게 약하잖아요, 힘이. 네. 요즘 국민안전처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안전처. 그러면 그게 뭐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떡국열차는 요구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진도 7.5 이상의,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시, 혹은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시, 그런 체계적인 진도 혹은 뭐 규모별 대책들을 빨리 마련해서 우리 떡국열차에서 발표하십시오. 저는 떡국열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죠? 아니요. 저는 박 선생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바쁘신데 이것까지 하실 수 있어요? 바쁘시겠죠. 1년 전 것도 잘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참.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니까 좀.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 농담이 아닌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고 진짜 수도권도 끔찍하지만 그 동해안 라인, 원전 라인,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지금도 뭐 원전 폐기물 같은 것도 아마 그 동네 또 많이 있을 때. 바로 경주 쪽에 방사성 그렇죠. 준위 폐기물 처리장. 근데 문제는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기지는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 아니, 원전을 계속. 지금 또 이제 원전 그 심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단일 지역에서는 제일 밀집돼 있는 그러니까 원자로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거래요. 그니까. 조금 뭐 거짓말 보태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자 폭탄 한 30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곳곳에. 물론 이제 원전이 효율적인 측면이 뭐 없지 않아 뭐 있죠 뭐 비용 대비. 하지만 꼭 그렇게 뭐 효율만 따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간나오토라고 그 당시 우리 이제 일본 대진 났을 때 일본 수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요번에 부산에 와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정치계 이제 은퇴한 이후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원전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제 아주 생생한 기록이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딱 이제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원전이 이 양반이 그래도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물리학자니까 알잖아요, 대충. 지금 어떻게 돼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로 문제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8시간 동안 당시 일본 최고 핵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 한마디도 자기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책임 잡히고 뭐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중에 공대 나온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대충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자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게 보안 조치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그때 자기가 놀란 거는 일본이 가장 매뉴얼이 잘 돼 있다는 일본에서조차 이 사고가 났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다 도망치려고 그러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래서 그걸 수습한 나는 그래도 참 잘한 거다라는 정도도 깔려있지만 그만큼 위험하더라. 그래서 진짜 이거는 100번 1000번 조심을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 그 안전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더 문제가 얼마 전까지 원자로 그거 부품 문제로 비리 많았잖아요. 그거 제대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부품이 지금 불량 부품인지. 관리가 진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터지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진짜. 반감기라고 좀 몇백 년 동안 못 쓰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공식적으로 추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걸로. 아니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해요.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반대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원전은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고 역시. 결정하는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연구 더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원전 얘기까지 지진 얘기하다가 좀 왔습니다만. 그러면 떡국열차 3인의 성명을 냅시다. 저희 셋이요? 아 성명까지 냅니까? 아 정광님 빼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명하겠습니다. 네, 서명해서. 네. 원전... 주동자는 누군지 모르게 연판장으로 합시다. 치밀해. 뭐 셋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발전 단가는 제일 싼데 그렇죠.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다음 또 나중에 해체 비용. 네.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크죠. 위험 비용. 그러니까 위험 비용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발전 단가 자체는 싸도 네.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아까 말했지만 나중에 다 이제 원자로가 해체해야 될 거 30년 아니에요. 지금 현재 30년? 30년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30년 지나서 만약 해체를 하게 된다면 그 해체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다 계산하면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2011년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사태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논쟁이 붙었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더 이상 안 된다. 네. 지금 일본의 아베 이쪽은 계속 밀어붙이고 아베의 사실 정책 서성이 고이즈미 있지 않습니까? 고이즈미는 반대하거든요. 이제 원전 반대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걸 봤거든요. 토론하는데 한쪽에서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원전 안 된다. 그럼 또 다른 쪽에서는 일본은 수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수나 이런 걸로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전기 값이 지금보다 코스트가 몇 배나 더 오르게 된다. 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하냐. 막 그러면서 논쟁하니까 어떤 쪽에서는 또 독일 봐라. 지금 바로 딱 탈원전, 원전 제로 정책을 펼치 않냐니까 또 다른 반론은 독일은 프랑스 원전을 제일 많이 그거 하는 프랑스에도 또 전기를 수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단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하기는 좀 저기 애매한데 적어도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생각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에너지는 아니다. 그거는 원전이. 예, 그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만큼 경제적인 에너지는 아니다. 근데 사실 저기 일본이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 무역 수지 적자였거든요. 네. 그 지금은 다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그 유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원전을 많이 안 돌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화력 발전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 화력 발전에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라든지 그렇죠. 기름을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보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이 일부러 셰일 석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100 넘던 게 지금 $50 겨우 하거든요.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네. 막 떨어졌죠. 미국 일본을 그렇게 도와줄 이유가 지금 아니, 이제 신미일 동맹이라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그 일본의 돈을 좀 빼돌아야죠. 일본의 저기 군사력이라는 얘기를 이용해서. 이런 건 세계인에서 좀 다른 문제인데. 아, 그러니까 여담 안타까우세요? 가져다 세계인은 쓰세요. 몇 시 한다고요? 토요일 밤 10시 반. 네. 뭐잖아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여담으로 치면 그것도 네. 재미있죠. 사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네. 중국 외교가 그래서 사실 실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쪽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일본을 완전히 미국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센카쿠 열도 사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너무 압박을 해버린 바람에 일본 쪽에서 역시 얘들하고는 못하겠다. 결국 우리는 미국 쪽하고 미국으로 같이 가야겠다. 가야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중국 외교가 나름 너무 소탐대실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랑 아베랑 한번 만나갖고 네. 환하게 웃으면서 또. 네, 웃는 거 할 수 있죠. 아, 그래? 네. 울 수 없잖아. 왜 사냐면 웃지요. 지진 이야기 하다가 이래 됐는데 네. 하긴 뭐 지진으로 또 벼락 출세한 사람도 있거든요. 지진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후진타오 때 수상했던 총리했던 옹가보 있죠. 원자바오. 원자바오. 이 사람은 지진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1976년에 중국에 이제 탕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엄청난 지진이 저 지진은 벌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탕산. 유명한 네. 지진입니다. 탕산대 지진. 며칠 진도도 그렇고 사람이 산업시설이 엄청나죠. 사람도 많이 죽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국 지도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탕산에 딱 가서 막 중국 최고급 관료들이 가서 이제 딱 특파가 돼가지고 네. 브리핑을 받고 딱 어떤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지방 관리로서 이 중국 지도부에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아주 유창하게 브리핑을 잘하고 딱 실무적인 대책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자바오였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지질학이었거든, 마치.
지질하게 사람이 정치가 하니까 이야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도부 보고 있다가 저렇게 똑똑한 놈은 도대체 누구냐, 발탁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반은 그 이후로 초고속 출세를 하게 됐다는 거죠. 난세가 영웅을 만들죠. 나 그거 하려고 그래. 비슷해요, 둘이 요즘. 진짜 약간 이 주파수가 자꾸 맞춰지지 않는데. 네, 그랬구나. 하지만 저는 그런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 국민들이 편안한 그런 세상을 저는. 저 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럼 다 됐죠, 이제? 네. 하여튼 지진 없는 만약에 생긴다면 그 피해가 최소화되는 우리나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떡국열차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